제 통장으로 1억 원 보냈어요. 아싸! 와, 근데 이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쵸.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믿기 힘든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1억 원을 잘못 받은 사람 역할은 제가 하고 1억 원을 잘못 보낸 사람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은행원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 통장 정리하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보낸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실수로 돈을 잘못 붙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꺼림칙했던 저는 고민 끝에 돈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네, 고객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아니, 저 누가 제 통장으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잘못 보냈더라고요. 다시 돌려주려고 왔어요. 저 너무 착하죠. 누가 실수로 1억을 보냈다고요? 네. 아니, 그럼 고객님, 그쪽에서 신고할 때까지 가만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에? 제가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왜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고객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하는 서비스는 네. 돈을 보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쭉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이 돈이 범죄에 쓰인 돈일지도 모르고 갖고 있기 좀 찝찝한데. 1억 원이 진짜 나한테 애물단지네, 진짜. 근데 얼마 뒤에 다행스럽게도 1억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서 다시 계좌로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제가 바로 1억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 제 돈 맞으니까 돌려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바로 보내드릴게요. 근데요, 선생님, 은행에서 그러는데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저한테 직접 받지 마시고요. 은행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행에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는 거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네. 제 계좌 네. 지금 바로 쏴드릴 테니까 이걸로 폰뱅킹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계좌로 붙여달라고요? 예. 가만 있어봐. 은행 이용하실 줄 모른다고. 아니, 은행 이용하실 줄 모른다면서 무슨 모바일 폰뱅킹을 어떻게 아세요? 어머나. 그게 그런가요? 아니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거 수줍어.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그 계좌를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빨리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통화를 이렇게 잘하세요? 입담 좋으신데. 왜 자꾸 은행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수상해. 돈 보내도 되는 건가? 저한테 1억을 보낸 사람은 분명한데 은행은 결사고 반대하면서 계좌이체로 돈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돈을 보내려니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잘못 받은 1억을 이렇게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이거 안 돼요. 뭐야? 이상하다. 이상해요. 안 이거 돼요. 뭐야? 일부러 접근하는 아니 거야, 이거 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어느 날 내 통장에 거금의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행운일까요? 이번 사연을 들으시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이 A 씨는요, 얼마 전 굉장히 황당한 사연을 겪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말경인데요, 이 모르는 사람이 A 씨의 통장에 5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550. 네, 보이스피싱 등 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닌가 싶었던 이 A 씨는요, 곧바로 은행으로 찾아갔다고 하고요. 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보통 사기면 법인명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큰 금액보다는 이 소액 금액을 넣는다면서 이 돈은 단순히 이 잘못 보낸 금액일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실수로 잘못 들어온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그냥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에 물어보니까 은행에서는 결국 돈을 준 쪽에서 신고를 해야, 이 차고 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결국 A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이 송금인이 연락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것뿐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돈이 또 잘못 입금됐습니다. 금액이 무려 9,900만 원이었는데 앞서 받은 550만 원까지 총 1억 450만 원이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550만 원을 받아가기는커녕 거기다 9,900만 원을
또 잘못 보낸 거예요. 네, 누군가 실수로 2번 실수를 한 건데 액수가 워낙 커서 뭔가 기분이 별로였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진 거예요? 네, 며칠 후 이 A 씨는요, 돈을 보낸 사람이 이 세입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요. 이 A 씨 같은 경우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이 월세 계약을 했고요. 이 세입자 B 씨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입자 B 씨가 이 저희 아들이 실수로 돈을 A 씨에게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결국 잘못 보낸 1억 450만 원을 좀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A 씨가 이 B 씨에게 은행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 씨는 계속해서 은행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로 돈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아니 은행으로 바로 처리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계속 직접 보내달라 은행을 통하지 않고 뭔가 이상해. 그리고 돈을 보낸 사람이 세입자의 자녀다. 그렇죠. 야, 이거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된 이상해. 건가요? 그러니까 세입자 B 씨는요, 그 A 씨에게 뭐 돈을 이체한 시간이나 금액을 문자로 보내면서 증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은행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뭐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는 은행이 다르면 해결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 돈을 보낸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A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계약이 깨질 수 있다면서 심리적으로 A 씨를 또 압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A 씨는 끝까지 이 돈을 이제 곧바로 돌려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이 세입자의 자녀가 자신의 계좌를 알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또 입금자명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큰 돈을 보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속 B 씨에게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으라고 이렇게 반복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분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절차를 그렇죠, 밟아라. 그렇죠. 그런 건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진짜 그 사람이 보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벌컥 보내기 그렇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을 통해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러게요. 직접 계좌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좀 수상하고요. 대체 이 1억 원의 정체가 뭐였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A 씨도요. 답답한 마음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올려서 누리꾼들의 조언을 좀 구했는데 한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세입자와 그 아들이 집주인을 속이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집주인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만약 월세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B 씨가 집주인을 속이고 1억 1,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550만 원을 이 보낸 거는 전세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계약금을 이체한 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보냈다고 하고요. 또 이 청년 전세 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집주인 A 씨에게 9,9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이 누리꾼은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청년 전세 대출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일 안에 전세 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누리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글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의혹이 맞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누리꾼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 누리꾼들 대단해요. 저도 대단하네,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가끔 물어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월세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이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이걸 전세 계약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전세 계약하면은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하려면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재하고 도장까지 새로 파가지고 세상에. 찍은 거예요. 집주인이 나중에 알았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화나죠. 이건 법적으로 사무소 위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소 위조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했던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자꾸 은행을 통하지 말고 직접 내 계좌로 돈을 붙여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이게 집주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지나갈 일이 이거는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죠.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네. 사안이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형사 고소한 것도 너무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까지 위조해서 위조한 문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출금을 빼돌리려고 한 거잖아요. 전형적인 대출 사기이고 또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사문서 위조 또 동행사죄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이제 입증이 돼가지고 처벌받는다고 하면 피해를 변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피해자가 처벌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처벌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사기죄는 미수행위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대출금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여러 행위가 이렇게 결합된다고 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아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속이고 2억 2천만 원을 속여서 뺏은 경우에 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집주인 A 씨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집주인은 사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집주인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통장 잠깐만 빌려주면 뭐 수수료 많이 줄게요. 통장에 돈을 입금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걸로 해서 뭐 내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비용 받으려고 뭐 통장 좀 빌려주거나 이제 아니면 핸드폰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예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는 한 번 의심하시고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 사연의 A 씨가 세입자 말을 믿고 누리꾼의 말을 안 믿고 세입자 말을 믿고 1억 원 넘는 돈을 보냈어요. 그럼 이 A 씨에게도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1억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무슨 말이냐, 난 전세 계약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소송에 응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위조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됩니다. 이 도장이 내 도장이 아니다. 내가 평소에 쓰는 도장이다. 다른 도장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조됐다는 사실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억울하게 1억 원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으로서는 아무 잘못 없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항변하고 소송 절차 불려다니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나중에 그리고 이게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안 꼈죠. 그리고 뭐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럼 집주인으로서는 참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한 행위는 잘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잘못 들어온 돈은 아까 이제 아싸 그랬는데 네. 아니 야 이거 누가 실수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나한테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오면 조금 그 사례 받고 돌려줘야지 요렇게쯤 생각하면 안 되네. 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잘하셨네. 있는 기간에 잘. 오늘 정말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절대 그냥 직접적으로 계좌이체해줘서는 안 되고 모든 건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러네. 맞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네.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제 뭔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내가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줄 때 B라는 사람 통장으로 돌려줄 이럴 경우가 이 경우에는 거의 이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크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은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종종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그러면 맞아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나 안 돌려줘 이렇게 돼버리면 금융기관을 거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500 보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이런 데서 잘못 동그라미 잘못 눌러. 그렇죠. 그런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 이용하는 은행에 이렇게 차고 송금됐으니까 반환해 주세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받은 사람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우선 환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예보공사에서 이 구상권으로 요청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게 5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돼서 최고 5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예보공사를 통해서 먼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전반환 요청을 수취인한테 먼저 하시고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면 예보에 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